자, 3억에 산 뒤 3억의 전세, 내 돈 영원 무갭 투자 다시 고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2018년 17년 방송에도 이러한 투자 방법도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방법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 방법을 현 정부가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니, 아포유님, 도대체 아포유님은 모든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건 다 문재인 책임이라고 하십니까? 예. 왜?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혼선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양도세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이 낮은 좀 약간 꼬마주택, 내가 상속을 받았다거나 뭐 어떠한 이유로든 꼬마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어. 좀 작은 주택, 상품성 별로 없는 거. 그런데 이런 주택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혹이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혹이 되질 않았어. 1가구 2주택이라더라도 그렇게까지 혹이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거기다가 종부세까지 2주택자 되는 순간 폭탄이야.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바로 약간 입지가 떨어지고 혹은 수익이 그렇게 있으나 마나한 주택들은 던져버리는 거야. 그냥 다주택자들이 던져버리니까 이 주택과 관련돼 가지고 실제 이런 주택은 세입자도 내가 지금은 비록 돈이 없어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내가 좀 더 돈을 모아가지고 더 하이 퀄리티의 주택을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주택이 바로 이런 주택들인데,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적폐 취급당하고 다주택자 취급당하고 그 결과 이런 주택을 못하러 들고 있어. 그래서 이러한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현 정부가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무분별한 적폐 취급 때문에 이러한 주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지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지방에 내가 살고 있는 집 팔고 서울의 주택 한 채를 사버리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고가주택은 여전히 억 단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전 최고가 대비해서. 정말 이거는 약간 투기에 가깝죠. 이런 건 투기라고 봐야지. 이걸 갖다가 10채씩 20채씩 이런 주택 사면 어떻게 돼? 10채만 사도 3억이 떨어지고요. 100채 사면 30억이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히 이런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갭 투자자들 100채, 200채씩 투자했다가 갑자기 파산 선고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왜 나타나느냐. 시스템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무지한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어쨌든 3억에 산 뒤 3억 3천의 전세, 내 돈 영원 무갭 투자 다시 고개. 이것 역시도 너무 지나치게 현 정부에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급격한 변화는 이러한 부작용을 낳고요. 올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더 많이 양산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투자란 건 또 리스크를 갖다 짊어지는 게 투자죠. 이러한 투자로 실제로 상당히 큰 부를 거머쥐신 분도 있어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급지로 밀려났어. 그것도 전세가가 폭등해가지고 지난 참여정부 때 하급지까지 밀려났어. 안 그래도 서울에서 살 돈이 없어가지고 수도권에 시에서, 그것도 빌라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더 먼 곳으로, 서울까지 출퇴근 4-50분 거리에서 1시간 반 넘는 거리로 밀려났어. 그 정도로 돈이 없고 가난했던 분이 이러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부를 축적하신 분도 있어요. 아포유 멤버십 중에 이러한 투자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투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내 운명을 갖다 변화시키고 싶은 분들은 이러한 투자를 하시는 거는 본인 책임 하에서 하시되, 문제는 입주 물량을 갖다가 체킹하세요. 입주 물량. 그리고 나 같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점은 정말 위험합니다. 나중에 향후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파산당하고 법원 경매 절차로 들어가게 되고, 나는 또한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갖다가,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입주 물량, 그 주변의 입주 물량까지 쭉 살펴보셔가지고 이게 괜찮은 투자인지는 본인의 판단 하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건 깡통입니다. 깡통. 그런데 지금 이 잘못된 종부세가 개편되게 된다면 오히려 강남 집중 현상은 좀 완화되고 다시 지방의 이런 깡통 주택들이 가격이 갑자기 폭등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을 과도하게 죄인 취급하고 임대인을 갖다 적폐 취급하는 이러한 사태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리고 종부세를 갖다가 기존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게 된다면, 물론 종부세 과표 기준도 올라가야겠죠. 과표 기준도 확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지금 이 과도한 세금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조세 정감의 귀착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임대차 시장도 안정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종부세는 폐지해야지. 종부세 폐지는 맞아. 장병호님께서는 종부세 폐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해. 임차인도 행복하고 임대인도 행복한데 차기 정부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종부세 폐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되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 이 투자를 갖다가 저는 전혀 이거는 악독한 투자야 라고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악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세입자에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투자도 정말 인생을 갖다 역전시킬 수 있는 투자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깡통주택이 결국은 힘든 시기도 있을 수가 있어. 왜? 깡통주택은 나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 깡통주택 후발주자들이 또 많이 개입하게 되면은 그 시장 자체가 위험해져요. 그러면서 그 깡통주택들이 한번 흔들리면서 임대차 시장도 한번 들썩들썩거려. 임차인 구하기 힘들어지는 시기도 나타나. 이런 깡통주택들이 늘어나게 되면. 왜냐면은 이 깡통주택이라는 것은 기존에 실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물건을 사면서까지 임차를 놓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거든. 이 깡통주택은. 그래서 깡통주택도 똑같아요. 초기에 진입한 사람들은 승자야. 후발주자들이 여기 깡통주택 이 사람 돈 많이 벌었대 하면서 그때 후발주자들은 항상 엿먹는 게 부동산입니다. 왜? 기존에 내가 실거주하고 있는 물건들을 사가지고, 그러면은 원래 여기는 임대차 물건이 아니었거든. 기존에 살던 물건지는. 근데 이걸 갖다가 임대차 가능 물량으로 바꿔버렸어. 그런데 이런 투자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돼. 그럼 어떻게 돼? 임대차 물량이 풍부해지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찍어주는 걸 갖다가 제가 극도로 피하는 겁니다. 깡통주택 어디 뭐가 있고 이런 거 쭈르르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통주택을 찍어드리지 않는 이유. 후발주자들은 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주택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니님께서 깡통주택 투자는 기회일까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후발주자로 들어가면은 정말 뭐 될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도 될 수가 있어. 하지만 내가 아직 임대차 매물이 많지가 않은 지역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되지 않은 지역에서 그런 지역을 찾아내신다면 기회는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후발주자들이 투자자의 적은 투자자라고 투자자들이 확 늘어난다? 그러면 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정말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깡통주택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계속,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하고 친해져야 되는 게 이유가 바로 그거야. 부동산 사장들이 현재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거든. 갑자기 임대차 매물이 많이 늘어났다. 그럼 그 타이밍이 매도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이야기 누가 해줘 진짜. 깡통주택과 관련돼서. 깡통주택과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관심 있게 많이 스터디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깡통주택과 관련돼 가지고는 투자를 해라 말아라라는 이야기는 제가 극도로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깡통주택일수록 지역 찍어줘서 깡통주택 들어간다?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정말 위험한 행위예요. 그리고 IJ킴님께서 아포이님 매도 물량은 많은데 전세가 없는 경우는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전세가율과 월세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전세가율이 높다면은 임대차 수요가 많은데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많은 거니까 이런 지역은 금방 회복됩니다. 전세가가 상승해 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매도 물량은 많은데 전세가율도 그닥 메리트가 없어? 그러면은 약간 좀 세입자들도 별로 꺼리는 지역이구나 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